안녕하세요. 비하인드 다이저스트 강태욱입니다. 네, 오래간만이죠. 지금까지 좀 여러가지 일로 좀 바빠서 네, 방송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 좀 장비 세팅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도 좀 약간 주저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장비 세팅을 좀 해서 약간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아마 노이즈도 이제 좀 덜 들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인프라도 좀 약간 갖춰져서 이제 좀 환경이 좀 되어서 예, 방송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예전에 블로깅을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BIM 프린시플 웹사이트 이게 이제 구글 정책에 의해서 다 다른 어떤 웹사이트 형태로 이게 이전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는 업데이트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든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서 요건가요? 네. 이야기를 펴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블로그가 이제 정상적으로 많이 액티베이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검색에 잘 안 올라와요, 이게. 그래서 일단 그것도 원인을 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뭐, 이 일이 주업이 아닌지라, 예, 정말 시간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냥 틈틈이 하고 있는 내용이라, 예,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내용은, 아, 이분, 아르템 보이코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 이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글을 써가지고 그때 했던 내용을 좀 더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예, 로비스트 월 디벨롭먼트 BIM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BIM에 대한 어떤 커넥션, 연결성, 데이터 무결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데이터 무결성은 말 그대로 결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BIM도 일종의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사용할 때 사용자의 어떤 요구사항에 맞는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무결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사용자가 원치 않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노이즈가 들어가 있거나 뭐 커럽션 됐다고 하죠. 오염되어 있거나 이러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사용을 모르고 했으면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견적가를 낸다든지 뭐 그걸로 계약을 덜컥 해버린다든지 이러면 정말 난리가 나잖아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결성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연결성이에요. 커넥션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굳이 이 어려운 BIM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요? BIM을 사용을 하면 예를 들면 간섭 체크도 할 수 있고 그걸 재활용해가지고 뭐 공정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그걸 또 재활용해서 뭐 예를 들면 시설물 관리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걸 또 재활용하면 운영에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 시티 같은데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것들. 원소스 몰티 유즈가 되는구나. 그래서 BIM을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비용이 낮아지니까. 이걸 할 때 제일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커넥션이죠. 연결성. 이 연결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오지 않고 데이터 무결성이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기사가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네, 그래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했어요. 이거를. 뭐 여기 내려가 보면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좀 약간 작네요. 좀 약간 키울게요.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좀 펜을 좀 올릴게요. 네. 펜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각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네. 여기 이제,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요구사항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태스크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 그것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래닝 할 때도 이 팀이 이렇게 원래 건설이 그 코디네이션 하는 학문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있고 시공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서로 간에 이제 팀 간에 갭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BIM을 한 다음에 이제 포맷을 생각해보면 되게 다양하죠. 이게 포맷만 생각해보면 레빗에서 나온 것도 있고 테클라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노도 사용하기도 하고 캐드 그냥 사용하기도 하고 엑셀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비스웍 같은 툴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S 프로젝트 같은 툴이 사용될 툴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할 때 이거 말고도 툴이 또 다양하잖아요. 이 사용하는 툴. 예. 이 관리를 할 때도 상당히 복잡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프로젝트 데이터가 이제 예,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디스커넥션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예,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시공에 가져왔어.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이걸 어떻게 그럼 사용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설의 현주소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상당히 이제 공감되는 내용이죠. 이거 예, 내려갈게요.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파트 1부터 시작해서 파트 5까지 이렇게 쭈루룩 적어놨어요. 파트 6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쭈루룩 읽어보시면 재밌는데 제가 이제 주요 부분만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 보면 이분이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각각 스테이크 홀더마다 본인들이 있잖아요. 이 관리를 하는 데이터가 있고 이게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통합이 안 되어 있다고요. 이게. 네, 통합 안 돼 있죠. 당연히 커넥션이 안 돼 있죠. 이거 노가다로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네, 지나갈게요. 네, 이걸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잡하죠. 사실은 이게 그 뭐 BIM 랩빗만 사용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쵸?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좀 그냥 간단하게 해드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FM 있잖아요. 예, 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게 복잡해요. 이거 그냥 BIM만 한다고 해서 원 써서 몰티유즈가 되질 않아요. BIM으로 모델링을 하죠. 일단 이 모델링을 할 때 이때 이제 시설물 관리 이걸 하는 분 있죠. 하는 분이 뭐 스텝이 있고 뭐 매니저가 있다라고 하면 이분의 요구사항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쪽으로. 그쵸? 네. 이게 불가능한 디자인 방식도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죠. 이런 그 디자인, 이 계약 방식이. 어쨌든 간에 이 요구사항은 오너로부터 받죠. 그쵸? 다 협의를 해서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얘를 예를 들어서 이 이제 기존에 FM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쳐요. 레거시 시스템이 있으면 얘하고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포맷이 있긴 있어요. 콥이라고. 그쵸? 이게 있어요. 이걸로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안 될 수도 있죠. 이게 데이터가 중간에 다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그 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화면을 만들고 싶어 해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건물에 뭐 예를 들면 이제 1층이라고 쳐요. 1층. 그럼 여기 회의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부분 오피스 있고 여기 이제 화장실 같은 거 있고 여기 복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면 얘를 이 각각에 대한 이 공간에 대해서 뭔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공간을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 관리에 있는 데이터셋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예. 이 공간에 대한 정보, 이 지오메트리 정보는 BIM에서 가져온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속성 정보는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FM 시스템에서 가져온다고 쳐요. 이거를. 그럼 얘하고 서로 연결을 해주려면 분류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걸 이제 인포메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분류체계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 공간에 대한 분류체계. 그 다음에 이 이제 시설물 관리 정보가 있는 이 데이터, 이제 이 이력 정보를 포함한 이 데이터셋에서 이제 공간 정보에 해당하는 분류체계. 예를 들면 이거를 예를 들면 A, 0, 1, 1, 0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분류체계를 정의했다고 하면 얘도 이제 그에 대한 분류체계가 0, 1, 1, 0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하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화면에다가 테이블로 수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작업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작업이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노가다로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쵸?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코비 파일 포맷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면 코비 파일 포맷에 이제 분류 체계에 관련된 정보를 각각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행히도 만약에 여기에 역으로 이제 이 분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다. 층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IM을 모델링 한 거에도 이 객체별로 그런 어떤 속성이 파라미터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다행스럽게도 스크립트라든지 플러그인을 간단하게 개발해서 변환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변환해서 못 만들다, 이 정보가 아예 없다 라고 하면 완전히 순수한 노가다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는 어마무시한 일이었대요. 예, 그게 이제 LA 공항에 이제 FM 시스템 구축하는 사례가 있어요. 예, 제가 옛날에 이제 그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것만 하는데도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무결성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일단 커넥션의 어떤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 무결성, 인티그리티가 맞는지를 또 이제 검수를 해줘야죠, 데이터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챌린지예요, 챌린지. BIM 사용할 때. 그냥 간단하게 간섭 체크한다 이러면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무언가의 어떤 데이터의 가치를 증폭을 시키려고 할 때는 이 이제 커넥션하고 데이터 이제 인티그리티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려고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투입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손해가 나버리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여기서 이제 CD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서 콜라보레이션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할 때 이게 오토메이션화 되지 않으면, 자동화 되지 않으면 중간에 CD에 사람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사람 인건비 계속 나간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마치 퍼즐 맞추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 퀄리티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 네, 이게 이제 퍼즐 맞추기로 이어진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비효과적인 인더스트리, 생산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이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해본 사람은 알죠, 이게 어떤 건지. 건설의 생산성 얘기 많이 나오죠, 이건. NIST 그 자료죠. 네,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죠. 지나갈게요. 네, 중요한 부분만 그냥 집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다. 네, 실제로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죠,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이 피라미드 컨스트럭션, 이것도 그림을 상당히 잘 비유를 했는데, 네, 이것도 뭐, 네, 지나갈게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네, 지나갈게요.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려는 어떤 부분하고는 좀 약간 벗어나는 얘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BIM이 파라메트리 디자인 에서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TC 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나갈게요. 네. 이게 이제 BIM 쪽이 사실은 메카니컬한 엔지니어링 BIM 컨셉을 그대로 가져오긴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이 얘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뒷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건설 쪽에서 할 수 있을까, 이게 기계 쪽에서 했던 이런 어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이게 PLC라고 하는데, 이걸 건설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BIM은 특히 건축이죠. 건축에 이제 포커싱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전면 발주로 토목까지 확장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은 건축이었죠. 근데 건축에서도 보면 이런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PLM은 한번 뭐 내용 그냥 구글에만 쳐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제품이 이제 전생애 주기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운영, 유지보수 모든 걸 다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다 지오메트리, 파라메트릭 정보, 그 다음에 속성 정보, 그 다음에 외부의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다스토에 이제 에노비아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유명하죠. 예,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과연 빔툴로 할 수가 있을까? 아직까지 그걸 제대로 한 케이스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나갈게요. 예, 이것도 뭐 재밌는 비유인데, 지오메트리 부분 CAD죠. 그 다음에 뭐 도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플로우라든지 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 BIM 요소죠. 얘가 이제 붙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코스트라든지 뭐 에스티메이션 관련된 거는 별도로 놀고 있죠. 이게 안 붙었어요. 없어요. 그쵸? 이걸 붙이려면은 완전 노가다가 필요해요. 이게 예, 좀 더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노가다들 있잖아요. 이 정보하고 서로 맞춰줘야 되니까, 연결을 해야 돼, 커넥션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베이스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컬럼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있잖아요. 이걸 엑셀이라고 생각해 보죠. 빔으로 만든 엑셀이 있고요. 여기 이제 여기 재료별 단가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어떤 ERP에서 만든 엑셀이 있어요. 이게 얘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나의 장표로 이렇게 만들려면은 이걸 조인 연산을 한다고 하거든요. 조인 얘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이디와 여기에 대한 아이디가 서로 같은 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1번이고 이게 1번이어야지. 이걸 조인해가지고 1번에다가 여기 이제 뭐 알파 베타가 있고 여기 뭐 AB가 있으면 이걸 알파 베타 AB 이렇게 한눈으로 보기 쉽게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이걸 가지고 뭐 대시보드로 표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없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걸 하려면 사람이 다 일단 아이디를 다 집어넣고, 아니면 아이디 비슷한 게 있으면 이걸 변환을 해야 되고, 그러면 개발을 또 해야 되죠.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조인해서 들어오는 것, 이런 것도 툴이 마땅한 게 없으면 이것도 개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요즘에는 뭐 파이썬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잘 나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파이썬을 이용해서라도 개발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 있는 거죠. 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나갈게요. 네. 네, 여기 이제 관련된 벤더들인데, 이것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많죠. 예. 뭐,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BIM 쪽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종적인 어떤 그 타겟이 뭐 M이라고 얘기하거든요. BIM이 이렇게 오퍼레이션하고 메인터넌스 하는 거예요. 얘 메인터넌스 FM이죠.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하는 거. 오퍼레이션 말 그대로 운영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얘기하는 게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뭐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뭐 빌딩, 뭐 시티,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운영이에요, 운영. 이게 운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건물 현장에서 이 건물에 대한 상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이거를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컬렉션 해가지고 얘를 DB에 올리고, 이거를 이제 만약에 공간정보하고 같이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얘를 이제 커넥션해서 연결해야 돼요. 커넥션을 이 DB랑 BIM이랑 같이 커넥션해서 이거를 대시보드로 표출을 시키고, 이제 사람이 필요할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스마트폰 같은데 알람을 주도록 하려면 여기에 이제 오픈 API 같은 것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이게 만약에 필드 데이터가 사람이 입력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만약에 IoT 같이 센서에서 바로 들어오는, 엣지단에서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라고 하면 여기에서 얘하고 이제 그 다음에 DB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요 통로를 또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제품군보다 훨씬 더 툴이 또 더 많아요. 이게 근데 이게 요구사항에 맞게끔 얼라이먼트를 쭈르륵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이렇게 요구사항에 따라서 사용자 중심으로 유저 오리엔티드 되게.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른 거죠. 이게 구색을 맞추는 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사실은 옛날 캐드 같은 경우는 난 디자인만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거기에 물량만 내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BIM에 대한 어떤 지향점이 그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따져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지나갈게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BIM인데 BIM 벗겨보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BIM을 얘기를 할 때, 어이구 왜 이렇게 크나?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BIM을 얘기를 할 때 BIM 정보에서 이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로 이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냥 레빗에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일람표 이렇게 출력해서 엑셀로 출력해서 보는 거? 이런 거? 근데 만약에 BIM에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요 정도만 봐. 그냥 여기에 이제 요 약간의 요 정도만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다 스크롤해서 찾아야 되나? 엑셀로 변환한 다음에 그럼 필터 처리를 해버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영역에서는 원래부터 이런 문제를 예상을 하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테이블이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뭐 A가 있고 B가 있어요. 테이블이 한 뭐 예를 들면 100만 개 있다고 쳐요. 이게 행이 레코드 행이 100만 개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예를 들면 K라는 A라는 컬럼에 값이 K라는 걸 찾고 싶고,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100 이상인 것만 찾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이 100만 개에서 이거를 손으로 다 눈으로 확인하면서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지시잖아요. 그래서 SQL에는 언어가 있어요. SQL 언어에서 보면 간단하게 뭐 셀렉트문 써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컬러 A, B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조건을 어떻게 줄지를 이제 여기에다가 조건을 써요. 이렇게. 그리고 B는 0보다 크죠? 100보다 크죠? 이렇게. 예, 조건을 정해서 그냥 딱 쳐버려요. 그냥 데이터베이스 그냥 정해졌고, 그러면 이것만 딱 나와요. 딱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거를 SQL에는 툴이 있으니까, 이게 랭귀지가 있으니까 쿼리 랭귀지거든요. 이게 구조화된 쿼리 랭귀지의 이게 약자인데 SQL이라고 합니다. 이거. SQL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사용자가 쉽게끔 위에 그냥 유저 인터페이스만 더 씌워가지고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쉽게 만드는 툴도 있어요. 이 SQL 문장 자체를 쉽게 그냥 유저 인터페이스로 그냥 뭐 이렇게 그래 이거 컬럼 선택하고 그래 이거 컬럼 선택하고 조건 이거 이제 컬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자, 이런 식으로 딱 누르면 결과가 딱 나오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SQL 문이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죠. 예, 이런 툴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우리는 아직까지 2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SQL은 국제 표준이에요. 그리고 표준화가 돼 있어요 이미. 이거를 이제 이렇게 넘기려면 많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약간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쉽지는 않은 거죠. 지나갈게요. 이거 다. 네. 네, 이것도 지나갈게요. SQL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이제 BIM 툴에서 사용하고 있는 SQL이라는 게 상당히 좀 약간, 빈약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는 툴에 비해서는 빈약하고, 사용자들한테 제공해주는 어떤 기능도 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죠. 네. 자, 지나갈게요. 뭐, 아키캐드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는데, 각각 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BIM 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가지고 애드인을 만들어서 확장을 할 수 있어, 기능을. 네. 그 확장한 툴들이에요, 얘네들이. 이런 어떤 툴들이. 네.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어떤, 근데 이제 API를 사용하려면 부득이하게도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돼요. 이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말 그대로 별도의 인건비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즘에 개발자 인건비 센 거 아시죠? 요즘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개발자 못 구해서 난리다, 스타트업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쓸만한 개발자를 구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간에 개발자가 API를 사용해서 플러그인을 통해서 기능을 확장을 하니까 이건 이제 프로그래밍 영역이 되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단순히 BIM 뭐 그냥 지오메트리 모델링만 했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어떤 가치를 얻는다는 건 너무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기껏 해봤자 간섭 체크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커넥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API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 이제 충분히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호환성 문제도 발생을 해요. 이게 레빗이나 이런 어떤 빔 툴들이 이제 개발된 연도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안에 이제 레거시 코드가 존재를 해요. 근데 그 레거시 코드가 요즘 최신 그 어떤 운영책이라든지 컴포넌트 업그레이드 할 때 동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워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도큐멘테이션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냥 안 되면은
거기 이게 테크니션 오피스에 그 메일 써가지고 답장을 기다려야 돼.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안 돌아가요. 이게.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네. 뭐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보면 이분이 제가 이제 좀 확인을 해봤어요. 어떤 분인지 확인을 해봤더니 링크드인에 이제 BIM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오픈 데이터 빔 IO라는 곳에 이제 그 참여를 하신 분이야. 설립에 참여를 하신 분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분이 이제 어떤 배경을 깔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있잖아요. 좀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이분이 이제 어떤 걸 의도했던 간에 데이터에 대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연결성, 그 다음에 무결성,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은 사실은 BIM은 정말 3D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4D, 뭐 5D 가려면 어쨌든 이것도 다른 스테이크 홀더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 스테이크 홀더가 사용되는 툴, 그쵸?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 이제 나오는 포맷, 데이터 포맷 같은 거, 이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3D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3D는 결국에는 뭐죠? CAD예요, CAD. 그냥 3D CAD. 이게 다잖아요. 네. 여기에 어떤 데이터의 가치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사실은 BIM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 아까 이제 이런 어떤 뭐 MD에 관련된 정보가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뭐 시설물이 관리가 됐던, 아까 이제 ONM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하려고 할 때 이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은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이것도 아직까지 우리는 데이터 무결성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 데이터 무결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토픽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BIM 쪽 분야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죠. 커넥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공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커넥티비티나 인테그레이트나 이거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특히 이 커넥티비티만 따져서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 ONM에 대해서 실제로 구현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한 블로그가 있어요. 네, 이 블로그인데요. 네. 오픈소스 기반, 뭐 IoT, 몽고DB, 빔, 오토데스크 포지, 연결 방법 이렇게 해서 이 블로그를 올려놨어요. 제가 작년에 그 UNF라는 학교에 갔었을 때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뭐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펀딩을 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시설물 관리 쪽이었어요. 특히 이제 환경 관리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직접 개발을 해야 되니까 오토데스크 포즈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한 뭐 좀 오픈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툴 같은 거 이제 분석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구현했던 내용들을 쭈르륵 올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안에서 했던 태스크들을 좀 하여튼 그냥 과감없이 쫙 다 적어놨어요. 그냥 개발 관련된 내용, 특히 이런 것들. 다행히 거기 그 UNF는 캠퍼스 모델을 BIM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레빗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나비스웍을 파일 포맷을 구하기가 쉬웠어요.
예, 근데 그 파일을 그 이제 요런 걸 이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음, 어디지? 네, 요런 툴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웹 기반으로 BIM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공간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력 정보라든지 IoT하고 연결된 소통 정보들이 리얼타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네,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정도가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어요. 이게 1층인데 이 건물에 이제 IoT 데이터를 IoT 센서가 있죠. 센서가 있고 요 엣지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DB로 올려지고 그 DB에 있는 거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이 대시보드로 KPI별로 이렇게 대시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센서 사용한 게 5개 정도 되나 그래요. 예, 뭐 CO2 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환경 관리할 때 필요한 센서들을 이제 여기에다가 붙여서 공간에다 붙여서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상 패턴이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이상 패턴이 보이면 이걸 이제 디텍션 해가지고 유저한테 노티피케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과제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해주려고 하더라도 커넥션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이게 여기도 커넥션 해줘야 되고 여기 이건 BIM인데 BIM하고 얘하고 또 커넥션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들을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공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아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에 대한 어떤 이 글은 약간 이제 판타지를 좀 깨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네, 판타지를 깨주는 글이라서 사업을 할 때 뭔가 비즈니스 이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판타지만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어떨 때는 이제 그런 판타지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부족한 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모티베이션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리얼리티 현실에 가서 깨지는 부분은 상황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그때는 불완전한 무언가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솔루션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글이 상당히 팩트 있게 쓰여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팩트 있게 쓰여진 글은 물론 이분이 하고 있는 일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사실 그 의도보다는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팩트에 이제 집중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오해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뭐 인프라를 좀 투자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노이즈도 좀 덜하고, 예, 그렇죠? 예, 사실 제가 뭐 투자한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랫폼도 지금 바뀌었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계속 했었는데 팟캐스트 방송하는 것도 좀 약간 이제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 봅니다. 네, 그러면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